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23화 내 권리금 내 손으로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 추석 연휴가 네, 적응이 잘 안 되네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상가 치과를 운영했던 우리 홍길동 씨 사연을 지난번에 우리 이 대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또 홍길동 씨 사연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홍길동 씨는 치과 의사고요. 이분이 이제 상가를 임차를 해서 거의 10년 동안 치과를 운영해 오셨는데 그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이제 홍길동 씨한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길동 씨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뭐 단골 손님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운영 비용 같은 게 생겼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했을 텐데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혹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어떤 건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홍길동 씨는 적용 대상이기는 했지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대항력이나 혹은 권리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경변님께서 대항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대항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대항력은 뭐 한마디로 나가라고 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죠. 이게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이제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네. 건물 자체를 다른 사람에 팔았다든지 이번 사례 같은 경우 그럴 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에 해당한다면 안 나가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법에는 3조에서 건물을 인도받고 내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신청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 건물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매수한 사람이 나가라고 할 때도 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해서 그 임대인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주의할 점은 그 임대차 계약기가 존속 기간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 존속 기간이 5년인 거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건물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임대인에게도 나 여기에서 치과를 운영하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갱신이 5년을 넘는 범위 내에서 갱신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항력도 이 범위 안에서만 주장을 할 수 있게 돼서 대항력으로 이제 새 주인에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결과가 초래가 됐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권리금에 대해서 우리 민변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길동 씨의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고 대항력도 취득하였지만 이미 보호 기간인 5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재계약을 요청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경우에 홍길동 씨가 과연 어떤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을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권리는 권리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상 저희 뭐 초등학교 때만 생각해도 그 꼭 잘 되는 가게가 길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영업망이라든지 고객 단골이라든지 파는 상품이라든지 꼭 잘 되는 떡볶이 가게는 계속되는데 그 바로 옆에 가게는 망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위치에 시설이라든지 영업망이라든지 일종의 유무형의 모든 자산이 거기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평가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액입니다. 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10조의 3 또는 10조의 4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실제로 법에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 씨는 10년 동안 상가 운영하면서 각종 유명 재산적 가치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이러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임대인이 이러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면은 우린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때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 보증금, 차임, 지급 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 사안에서 홍길동 씨도 신규 임차인을 추선하여 상당한 권리금을 수령한다면은 임대차 계약 종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리금에 대해서 또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조문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권리금에 대해서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임차인은 새롭게 그 가게에 오게 되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임대인이 이런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방해한다면 이 경우엔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거나 아니면은 무단으로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대차를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금을 나중에 주장하려면 월세를 3달 이상 미루면은 절대로 안 되네요. 그쵸. 엄청나게 중요하네요. 네. 3기 이상이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3달치 연체, 총 합상 금액이 이제 3달치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신규 임차인이 근데 만약에 이런 보증금이나 차임을 전혀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임 같은 걸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또 신규 임차인으로 추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임대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한다면 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보증금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차임을 요구를 한다면 이 경우엔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을 때 증거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둬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 임차인이 이런 경제적인 자력이 있다는 이런 증빙 자료 같은 것도 충분히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방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이번 마지막으로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우리가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 또 대항력과 오늘 마지막으로 권리금 수수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상가임대차와 관련해서 분쟁이 참 많은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일상으로 활기차게 복귀 하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열심히 일해봅시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우리 애독자 여러분도 다들 힘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